안녕하세요. 김미성 약사입니다. 요즘 약국에 있다 보면 소화제 찾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활동이 부족해져서 이제 소화불량 증세가 많아졌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대다수는 실제로 소화불량이 안 돼서 소화제를 찾는 게 맞는데 가끔은 이분은 소화불량이 아닌데 소화제를 찾는구나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바로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세는 대다수는 소화불량 증세하고 같아요. 가슴이 답답해요. 소화가 안 돼요. 속이 쓰려요. 나는 평소에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분들이 더 추가로 하시는 말씀들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가슴이 덜컹 또는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숨을 쉬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주로 이런 증세를 또 호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에는 제가 소화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청심환을 드리고 또는 이제 마그네슘을 1회 정도 드실 거 드시고 나서 제가 병원으로 안내를 주로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의 응급실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정맥일 확률이 이제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 부정맥이 온다라는 건 아마 잘 알고 있으실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이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이 없는데도 부정맥을 앓고 있는 분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식습관이나 잘못된 생활습관 또는 몇몇 영양소의 심각한 결손으로 인해서 부정맥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맥은 심혈관계 질환에 따라오는 증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 부정맥 증상 자체가 돌연사 그리고 치매 그리고 뇌졸중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돌연사의 90%를 차지하는 원인이 부정맥이라는 거 아실까요? 뇌졸중의 30%를 차지하는 원인이 이 부정맥이라는 거 아실까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돌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정맥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부정맥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정맥이 뭐냐면요, 이 심장은 규칙적으로 1분에 약 60회에서 100회 정도로 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전기를 일으키죠. 심장은 자발적으로 전기를 일으켜서 그 전기를 심장 전체로 그 신호를 전달을 해줘서 심장이 뛰게 되는데, 이게 어떤 원인이든 간에 우리 마치 전선에 피복이 벗겨지면 전선에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이 심장도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게 전기가 제대로 신호 전달이 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는 게 바로 부정맥이라는 증상이에요. 이 부정맥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크게 대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한 심장인 경우에 1분에 60회에서 100회 사이를 규칙적으로 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적용시키자면 이 부정맥이라 그러면 일단 60회에서 100회 사이를 벗어난 거죠. 벗어난 거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규칙적이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는 게 이제 바로 부정맥입니다. 이제 그래서 100회 이상을 뛰게 되는 걸 빈맥이라고 그러고요. 60회 이하로 뛰게 되는 걸 서맥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는 걸 바로 기배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맥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빈맥에 의한 부정맥은요, 크게 심방세동과 심실세동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심장의 위쪽에 위치한 심실에 빈맥이 생기는 게 심방세동, 그리고 심장의 아래쪽에 위치한 심방에 빈맥이 생기는 게 이제 심실세동인데요. 이 빈맥이라 그러면 그냥 110회 정도 뛰는 게 아니라 100회 이상이라 그래서 그 정도 뛰는 게 아니라 무려 350회에서 많게는 600회까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분에 뛰는 횟수니까 1초에 10번을 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상상이 되시죠? 1초에 10번이 심장이 뛰는 거는, 이거는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심장의 마비, 심장이 정지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위쪽에 심방세동이 오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심방에 혈전이 생길 수 있대요. 심방에 혈전이 생기면 이게 결국은 뇌로 가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이 뇌졸중을 유발하는 원인의 30%를 이 부정맥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방세동이.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한 심실세동이 오게 되면요, 그러니까 심실 쪽에 이게 한 350회에서 600회 정도를 뛰었다 1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게 심장 정지,
심정지로 인해서 돌연사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너무 심하게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지러워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실신하게 되고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고 그래서 아주 운이 나쁜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정말 초응급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심실세동입니다. 그리고 섬액으로 인한 부정맥은요, 1분에 약 맥박이 50회 이하로 이렇게 현저하게 너무 느리게 뛰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어지럽고 굉장히 숨이 차고 힘이 들고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반복되면 실신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운이 안 좋으면 이제 낙상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섬액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기배수축은요, 조기수축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수축이 한 번씩 건너뛰거나 또는 다음 심장 수축이 더 빨리 일어나 버리는 그런 증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인에게 있어서 약 50%에서 90% 정도가 이 기회수축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잘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몇몇 예민한 분들은 이 증상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호소하는 전조 증상을 들어보면 가슴이 굉장히 심하게 두근두근 하고요. 가끔은 이렇게 덜컹 또는 막 쿵 하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내려앉기도 하고요. 아마 술을 과음하신 분들은 다음날 일시적으로 이런 증상 겪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건데요. 그렇게 쿵 하고 내려앉는 경우도 있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목을 조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가슴이 굉장히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누가 누르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가 심장이 멎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전조 증상들이 있는 게 이제 바로 기회수축입니다. 이 부정맥의 원인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심장 내부 자체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혈압이 생겼다 할지, 협심증이 생겼다 할지, 뭐 심근경색이 생겼다 할지, 그 외에도 뭐 우렬성 심부전이 있다 할지, 뭐 선천적으로 심장 질환이 있다 할지, 뭐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 할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고, 그 말은 결국 혈액순환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장은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분주히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장시간 이어지다 보면 심장의 손상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부정맥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됐을 때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정맥의 두 번째 원인은요, 이건 외부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뭐 극심한 과로를 한다 할지, 그리고 이제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 그리고 이제 커피 음료를 지속적으로 마시는 거, 그 다음에 과음, 술을 많이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흡연,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부족한 수면을 취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건데, 성인들이 대다수는 한 가지 이상은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인 것뿐만 아니라 보통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 정도는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분이 90%에서 성인에 있어서 90%가 부정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과한 말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정맥의 세 번째 원인은요, 영양소의 결핍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는 마그네슘의 결핍인데요. 이 마그네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심장마비가 왔을 때 이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병원에서 하는 게 있어요. 1차적인 처치가 바로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2g 주사를 넣는다라고 그래요. 정말 그 상황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죠. 심장이 멎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5분 안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정말 뇌사를 할 수도 있고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운이 나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응급 상황일 때 이 마그네슘을 주사를 넣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뇌졸중, 치매,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부정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맥이 뭔지, 부정맥의 원인이 뭔지, 부정맥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부정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드셔야 되는 영양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